안녕하세요. 야무진 스튜디오 야무진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장비에 대한 리뷰들을 좀 달아봤고,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진 촬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시작을 해봤었고요. 이번 영상은 좀 약간 컨텐츠를 다르게 변화를 해서 제자리에서 찍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준비한 거는 바로 뮤직비디오 리뷰, 감상평 혹은 해석에 대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첫 번째로 해볼 뮤직비디오는 악동뮤지션의 이찬혁 님이 앨범을 하나 냈죠. 에로스라고 하는 앨범을 냈고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오늘 하게 될 뮤비 리뷰는 바로 돌아버렸어 라는 노래에 대한 뮤비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찬혁님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세계를 좀 잘 표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좀 좋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나온 돌아버렸어 뮤비 같은 경우도 자신만의 표현적인 부분들을 엄청 잘 표현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엄청 재밌게 봤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뮤비를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로 엄청 중요한 장소들이 몇몇 곳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오지만 이 터널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장소들이 몇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게 주차장 내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낮고 동그란 수조 같은 곳이 있습니다. 뭐 약간 되게 낮은 목욕탕 같은 곳인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들을 자세히 보면은, 특히 터널을 자세히 보면은, 터널은 보통 끝에 이렇게 출구가 보이잖아요.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는데, 이 터널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장소를 자세히 보고 나중에 나오는 그 장소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 장소는 출구가 없는,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장소를 이 뮤비에서는 표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소적인 선정이, 저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참고할 만한 영화들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당연히 많이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도 보면은 우주선이 나오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넛 모양의 빙글빙글 도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또 다른 영화로서는 SF 영화인데 듄 감독이기도 하죠.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 영화에서도 보면은 오프닝 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병원 안을 빙빙 도는 그런 공간이 표현이 됩니다. 아마도 이찬혁님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노래 제목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 돌아버렸어 라는 공간이 이렇게 터널과 방금 말했던 주차장, 그리고 낮고 동그란 수조 같은 그 공간을 자신이 좀 이렇게 갇혀져 있는 장소로 표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바로 소품인데요. 두 가지를 좀 들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소품은 바로 수조였고요. 자신이 몸이 이렇게 겨우 들어갈 만한 수조라는 공간이 표현이 되고 있고, 또 다르게는 하얀색 작은 집이 나옵니다. 이 장소들은 하필이면 어디 외부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첫 번째 장소들 있죠. 터널 아니면은 주차장, 그런 곳에서 이 소품들이 그대로 또 존재를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미 첫 번째 장소인 터널이라든가 그런 갇혀진 공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신을 또 한번 그 깊은 내면으로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수조라는 공간에 자신을 가둬놓고 작은 집이라는 공간에 또 자신이 들어가서 숨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약간 속박된 공간, 혹은 자신만의 이런 예술의 세계를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자세히 또 봐야 될 들이 바로 소품 두 번째인데요. 소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찬혁님의 뮤직비디오 지금 돌아버렸어 라는 뮤비 말고도 비비드랄라 러브를 또 같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동물이 나옵니다. 뭐 다른 동물들도 나오지만은 일단 돌아버렸어 뮤직비디오에서는 흰색 공작이 나오고요. 비비드랄라 러브에서는 중간에 지보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얀색 오리죠. 이 두 새의 공통점은 바로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공작 같은 경우 꼬리가 엄청 예쁘잖아요. 돌아버렸어 뮤직비디오에서의 공작은 화려한 외형이랑은 다르게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장소 그리고 소품들, 동물에 대한 이제 자신의 투영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놀라운 거는,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봐야 할 것들이 딱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바로 선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터널에서도 가운데 이렇게 차선, 흰색 차선이 보이고, 주차장 바닥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고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도 수조 같은 공간에서 자신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흰색 분필을 그리게 되죠. 그게 어떤 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선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줄을 하는 그 선이 하나가 있고,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줄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 중간에도 외줄타기 모습이 나오지만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줄입니다. 앞에 말했던 장소,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그 공간, 그 안에서 작은 집이라든가 수조
수조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또 올려져 있는 공간이 바로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는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좀 엄청나게 좁은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도 갇혀져 있는 모습을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줄타기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줄이 아니라 세워져 있는 줄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노래 가사말도 자세히 보면은 잡고 있던 줄이 다 썩어서 손을 놓아버렸어 라는 이 가사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동아줄 같은 거죠. 자신이 갇혀져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도 지금은 놓아버린 상황이라고 뮤직비디오라든가 노래말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 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 막바지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이 투영했었던 공작의 모습처럼 이렇게 꼬리 날개를 달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는데 뮤직비디오에 순차적으로 보면은 어딘가를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외줄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만은 일단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만의 내부적인 공간, 수조라든가 집은 일단 바깥으로 튀어나왔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하는 하얀색 선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벗어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의 카메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가운데를 지키다가 이제 춤을 추거나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옆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돌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또 되게 역설적인 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가운데 줄이죠. 그 동아줄이라고 하는 그 세워져 있는 줄을 타지는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터널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의 모습인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재미있는 설정들을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뮤직비디오에서 뭐 또 다른 장면들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장면인데 이 화면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공기가 들어간 비닐이 공중에 이렇게 몇몇 개가 떠 있고 요리해 놓은 고기가 하필이면 또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의 해석은 비닐 안에 들어있는 숨은 사실상 물고기가 갖고 있었어야 할 숨이죠. 근데 그거를 뺏어서 비닐 안에다가 가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대신에 숨을 못 쉬게 하고 담배를 물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담배라는 소품이나 그 역할 특성상 몸을 해치기도 하지만은 정신적 쾌락을 좀 주는 부분들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의 숨은 뺐고 정신적이라든가 그런 스트레스 해소의 쾌락을 고기한테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되게 재밌는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 좀 재밌는 소품 같은 거 이찬영 님이 좀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술 세계에서 좀 재밌게 본 것은 이번 뮤비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예전에 청룡영화제에서 샴페인 잔에 대한 그 소품을 좀 갖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비드랄라 러브 뮤비에서도 보면은 소품을 하나 주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총을 계속 들고 있는데요. 이찬영 님이 약간 이런 연출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일촉즉발의 연출을 엄청 좋아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은 샴페인잔 같은 경우는 공연 내내 계속 들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좀 뭔가 불안감을 주죠. 저거를 흘리면 어떡하지? 저렇게 춤추다가 흘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잔 안에 있는 샴페인이 다 나가든 말든 그거에 상관없이 엄청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거를 봤을 때 왠지 모를 쾌감들을 많이 느꼈다고 보여졌어요. 특히 댓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샴페인을 보고 엄청 조마조마했던 그게 좀 부끄러워진다. 내가 왜 저 쬐끄만한 것에 엄청 몰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썼느냐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비드랄라 러브에서의 소품 총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총을 결국은 쏘질 않아요. 그 뮤직비디오 내에서 그렇지만은 총을 들고 누군가를 겨누는 모습까지는 아마 보였던 것 같은데 누구를 겨냥해서 쏘지도 않고 자신을 향해 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도 총을 누군가한테 겨누기는 했지만은 결국 쏘지 않고 끝나죠. 이럴 때에는 약간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이 좀 찝찝함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그 소품인데 그게 결국에는 해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찬영 님이 표현하는 세계를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는 샴페인이라든가 그리고 총 같은 경우는 손에 쥐고 있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쏟아버릴 건지 마셔버릴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쏠 건지 아니면 자신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던 영감적인 부분은 누구나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라는 거를 아마 이 소품을 통해서 예술의 세계를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버렸어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렇게 저만의 해석을 담아봤는데요. 전체적인 감상평을 해보자면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 그러니까 이찬영님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서는 자신의 행보나 예술이라든가 표현에서는 엄청 자유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은 이것도 역설인데 그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유를 표현한다라는 것에 가두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기는 꽤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 나는 것이 자유롭다, 아니면은 뭐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 자유롭다라고 하는 한 모습이라든가 장면 속에서 가두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해석이라든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영상미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이찬영님의 세계가 엄청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갖게 되는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감상평, 그리고 이번에 이찬영님에 대한 뭐 음악평을 제가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봤던 이 뮤직비디오가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른 생각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도 자기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부분들도 달아주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는 거를 한번 저도 더 배우고 해볼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